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청약하는 세 종목 중 바이오다인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청약에 필요한 핵심 정보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심이 집중되실 것이므로 SK바이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이번 주 공모 일정입니다. 바이오다인은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했죠.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대신증권이 주관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고요. 내일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NH투자증권이 메인 주관사이며 총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다들 계좌를 전부 만들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후반부 목요일과 금요일에 라이프 시멘틱스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고요. 3개 종목 주요 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은 자궁경부암 진단기기와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창사 이래 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중심으로만 연구 개발해온 회사이고요. 이제 글로벌 빅파마 업체와 판매 계약이 체결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바이오다인은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CDMO, 즉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맞춤형 진료 및 선제적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헬스케어 정보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원격 진료 방식의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주식수는 바이오다인과 라이프 시멘틱스는 각 100만 주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보적 수량인 2295만 주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세 종목 다 일반 투자자에게 25% 물량을 배정하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 주식수의 33%인 765만 주는 구주 매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이 보유한 6천만 주 중에서 765만 주를 구주 매출로 공모하게 됩니다. 같은 계열사라고는 하지만 공모 자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롯이 사업 투자로 활용되지는 않으므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면 보시면 총 6개 증권사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중 NH투자증권이 메인 주관사이고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도 물량은 꽤 됩니다. 하지만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는 물량이 적거든요. 그러므로 물량이 적은 증권사들은 균등 배분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다인은 대신증권, 라이프 시멘틱스는 한국투자증권이 단독 주관합니다. 1인당 청약 한도는 각 8,000주이고요. 바이오다인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요 예측을 종료를 했는데요. 바이오다인은 공모가 희망 상단 금액을 1,300원 초과한 3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금액 300억 원으로서 중형 공모주라고 볼 수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행스럽게도 희망 상단 금액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으로 확정되었고요. 공모하는 금액이 무려 약 1조 4,900억 원으로서 초대형 공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에 청약을 진행하는 라이프 시멘틱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이번 주 수요일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신청 결과를 백분율로 표기하였는데요. 공모가를 올려서 확정한 바이오다인은 희망 상단 초과 신청이 96.7%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공모가를 올려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의외로 희망 상단 초과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80.6% 나왔는데요. 그러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간투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약 60%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로써 기간투자자 공모 물량은 절반 이상이 잠기므로 엄청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 공모가보다 초과 신청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바이오다인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0%도 안 되므로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간 경쟁률도 공모 주식 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만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후 주가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상장한 10개 종목 중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평균 17.6%였는데요. 그 평균보다 낮은 종목이 4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종목은 전부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그러므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온 바이오다인이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균등 배분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3개 종목 중 SK바이오사이언스는 소수점을 올려서 배정하는 전원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2개 종목은 소수점을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되고요. 그런데 저도 공모주 관련된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는데요.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아이언님께서 최근에 올리신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영상에서 증권사마다 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투자 설명서에 각각의 증권사가 배정 방식을 기재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번 주에 청약한 네오이뮨텍의 주관사 하나금융투자가 증거금만큼 균등 배분한 것도 그렇고 균등 배분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방식을 저는 소수점 올림 방식으로 예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예상해 볼게요. 저번 청약 분석에서는 제가 22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청약 참여자 수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증권사별로 일괄 15만 계좌씩 청약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물량을 많이 받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는 각 25만 계좌씩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평소에 공모주관을 많이 하는 삼성증권도 20만 계좌 정도는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등 배분 물량에 나누어 보면 다 합쳐서 약 15주 배정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소수점 올려서 적용한 숫자이고요. 소수점이 추첨으로 적용되면 최대 5주까지 적어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10주가 되겠죠. 그리고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균등 배분만 참여하실 분들은 꼭 추가입 출금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6주를 배정받더라도 손해가 없고요. 아니시면 최소 수량을 20주로 청약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비례배분 증권사는 역시 물량이 많은 NH, 한국, 미래에셋 이 3군데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데요. 결국 2일차 경쟁률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청약을 일찍 하셔야 되는 분들은 수량이 제일 많은 NH투자증권에 들어가시는 게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을 10시부터 할 수 있는 점인데요. 서버가 다운될 것 같아서 10시로 시간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종료되는 시간은 오후 4시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비례배분 증권사 외에 나머지 균등 배분 증권사는 미리미리 청약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막판에 전산장애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오다인과 라이프시멘틱스의 균등 배분도 예상을 해보면 두 종목 다 소수점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바이오다인은 2주에서 3주, 라이프시멘틱스는 1주에서 2주 배정이 예상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도 가볍게 살펴볼게요. 일단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다인은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비중 29.2%입니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의 주식수 비율도 1대 0.8이므로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다인은 좋은 유통 물량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면만 보셔도 바이오다인보다 좋은 걸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거기다가 의무 보유 확약을 감안하면 유통 물량 비중은 10%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최상급 비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라이프시멘틱스는 물량 비중이 좀 높고요. 특히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의 주식수가 상당히 많아서 상장일에 좀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환매 청구권은 바이오다인만 부여되었는데요. 애초에 코스피로 상장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이 없고요. 라이프시멘틱스는
부여될 수 있는 종목이었으나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바이오다인 경쟁률 보니까 4.7대 1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약 일정이 SK바이오사이언스랑 겹치면서 청약 흥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았고 환매 청구권도 있으므로 균등 배분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2일차 경쟁률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례배분 들어갈 자금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양보를 해야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얼마나 많은 계좌가 청약에 들어올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청약 2일차에 조금 더 낮은 경쟁률을 찾느라 엄청난 눈치 싸움이 예상되고요. 일단 저는 상장 첫날에 나올 물량이 공모 주식수 외에는 거의 없고 그마저도 의무 보유로 인해서 기간 물량이 절반 이상 잠기게 되므로 무난하게 따상으로 진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진검승부는 2일차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작년 SK바이오팜처럼 상장 후 3번의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그전에는 하차할 것 같지만요. 마지막 라이프 시멘틱스는 좀 부정적입니다. 사업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아직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도 경쟁률이 좀 잘 나오면 들어가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있으므로 한 주 배정받으면 역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할 가능성도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 보너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 SK케미칼의 최근 주가가 한 달 동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상장 전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SK케미칼은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다가올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급락이 SK케미칼에 투자한 자금을 SK바이오사이언스로 이동하려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저의 임의대로 행복하게 해석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는 청약하는 종목도 많고 상장하는 종목도 많은 한 주입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봅니다. 파이팅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